멈춰요. 그 도장 찍으면 전 재산 다 날아갑니다. 화려한 연회장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은 낡은 청소복을 입은 여자를 벌레 보듯 쳐다봤죠. 감히 청소부 주제에 어디서 훈수야? 당장 끌어내. 제발 확인 좀 해보세요. 그거 독소 조항이라고요. 여자의 절규는 경호원들의 구둣발에 처참히 짓밟혔고 박 회장은 보란듯이 계약서에 도장을 쾅 찍어버렸습니다. 자신의 무덤인 줄도 모르고 말이죠. 그리고 불과 30분 뒤 쏟아지는 빗속으로 내동댕이 쳐진 박 회장 앞에 다시 그 청소부가 나타납니다. 가장 밑바닥에서 시작되는 천재 청소부와 몰락한 회장의 통쾌한 역전극.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두시면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와 정보를 가장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이 쏟아지는 호텔 대연회장에 수백 명의 기자들이 숨죽인 채 단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는 가운데 대성그룹 박진만 회장이 만년필을 꺼내 들었어요. 박진만이 옆에 앉은 최 이사를 바라보며 득이양양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최 이사, 드디어 오늘이구만. 우리 대성그룹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날이야. 최 이사가 허리를 깊숙이 숙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요, 회장님. 이 합병 계약만 성사되면 회장님은 재계 서열 5위 안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어서 서명하시죠. 박진만이 고개를 끄덕이며 금장 만년필의 뚜껑을 천천히 열었어요. 그때 연회장 뒤편의 육중한 문이 쾅 하고 열리며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장내를 갈랐습니다. 멈춰요. 그 도장 찍으면 다 죽어.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뒤쪽으로 쏠렸죠. 낡은 청소 작업복을 입은 강다은이 대걸레 자루를 든 채 단상을 향해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경호원들이 당황하며 강다은의 앞을 막아섰지만 강다은은 그들을 요리조리 피하며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제 말 들으세요. 그 계약서 13조 2항 보라고요. 그거 독소 조항이에요. 박진만이 미간을 찌푸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야? 저 미친 여자는 누구야? 경호팀, 뭐하고 있어? 당장 안 끌어내고. 강다은이 경호원의 팔을 뿌리치고 단상 바로 앞까지 뛰어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외쳤습니다. 거기 서명하면 회장님 개인 재산까지 싹 다 압류당한다고요. 최 이사가 파놓은 함정이라고요. 최 이사가 박진만의 앞을 가로막으며 험악한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어디서 감히 청소부 주제에 신성한 계약식장에 들어와. 당장 끌어내. 경호원 2명이 강다은의 양팔을 거칠게 낚아챘어요. 강다은이 발버둥치며 박진만을 향해 악을 썼습니다. 내 말 믿어요. 내가 재무팀에 있을 때 봤던 서류랑 다르다고요. 제발 확인 좀 해보세요. 박진만이 코웃음을 치며 강다은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재무팀? 쥐뿔도 모르는 게 어디서 훈수야? 내 눈앞에서 치워버려. 강다은이 질질 끌려나가면서도 끝까지 고개를 돌려 박진만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오늘 그 도장 찍으면 내일부턴 나보다 더 바닥으로 떨어질 거야. 두고 봐. 연회장 문이 닫히고 강다은의 목소리가 끊기자 박진만이 혀를 차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별 미친년이 다 있군. 최 이사, 분위기 망치게 해서 미안하네. 최 이사가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는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경쟁사에서 보낸 회방꾼이 분명합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진행하시죠. 박진만이 계약서를 다시 펼치며 중얼거렸어요. 감히 내 대사를 망쳐? 어디 맛 좀 봐라. 박진만이 보란듯이 계약서 서명란에 힘주어 이름을 쓰고
붉은 인주가 묻은 도장을 쾅 하고 찍었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지고 최 이사가 박수와 함께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죠.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박진만이 최 이사의 손을 잡으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수고했어. 이제 자니가 고생 좀 더 해야겠어. 그때 최 이사가 잡은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정색을 하고 말했습니다. 네, 제가 수고 좀 해야죠. 회장님 뒤치다꺼리 하느라 그동안 역겨웠거든요. 박진만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자네 지금 그게 무슨 소린가? 농담이 지나치네. 최 이사가 품 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누군가에게 짧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집행해.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연회장 문이 다시 열리고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맨 앞에 선 남자가 박진만에게 서류 한 장을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박진만 씨, 채권단 대표입니다. 방금 체결된 계약 특약 조항에 따라 대성그룹의 모든 부채 상환 의무가 박진만 개인에게 즉시 발생했습니다. 박진만이 서류를 뺏어들고 손을 떨며 소리쳤습니다. 무슨 개소리야? 부채 상환이라니. 합병 계약 아니었어? 최 이사가 박진만의 귀에 대고 비웃으며 속삭였습니다. 계약서 13조 2항. 기한이익 상실 조항 몰라요? 도장 찍는 순간 회사 빚 3조 원, 전부 회장님 개인 빚된 거라고요. 멍청한 노인네야. 박진만이 뒷목을 잡고 비틀거리며 최 이사의 멱살을 잡으려 했습니다. 이 배신자 놈, 내 놈이 나를 속여. 하지만 경호원들이 박진만의 팔을 꺾어 바닥에 무릎 꿇렸습니다. 최 이사가 넘어진 박진만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회장님 아니죠. 신용불량자 박진만 씨, 당장 이 건물에서 나가주시죠. 여긴 이제 내 회사니까. 박진만이 바닥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이건 무효야. 사기라고. 내 변호사 불러. 당장. 채권단 대표가 혀를 차며 박진만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변호사? 당신 집이랑 차 지금 이 시간부로 전부 압류 들어갔습니다. 변호사 선임할 돈이나 있나 모르겠네. 끌어내. 경호원들이 박진만의 양쪽 겨드랑이를 끼고 짐짝처럼 들어 올렸습니다. 박진만이 발버둥을 쳤지만 역부족이었죠. 놓아라.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박진만이야. 대성그룹 회장이라고. 그의 처절한 비명은 화려한 연회장 밖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1시간 뒤 대성그룹 본사 정문 앞. 하늘이 뚫린 듯 굵은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유리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진 박진만이 젖은 아스팔트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최고급 맞춤 정장은 흙탕물에 젖어 볼품없이 구겨졌고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들러붙어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박진만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빗물을 닦아내며 닫힌 회사 문을 망연자실하게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떻게 내가 키운 회사인데. 하루아침에. 지나가던 직원들이 그를 보고 수군거렸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박진만이 주먹으로 바닥을 내리치며 흐느꼈습니다. 최 이사 이놈,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때 누군가의 그림자가 박진만의 위로 드리워졌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멈추고 후두둑 소리가 우산 위로 떨어지는 소리로 바뀌었죠. 박진만이 고개를 천천히 들어 위를 쳐다보았습니다. 조금 전 연회장에서 끌려나갔던 청소부 강다은이 검은 우산을 씌워주고 있었습니다. 강다은은 무표정한 얼굴로 박진만을 내려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진만이 헛웃음을 흘리며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였군. 꼴 좋다고 비웃으러 왔나?
강다은이 한숨을 푹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 도장 찍으면 다 죽는다고 했잖아요. 박진만이 고개를 떨구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가 미쳤지. 청소부 말이라고 무시하다가 이 꼴이 됐어. 강다은이 쭈그리고 앉아 박진만과 눈높이를 맞추며 말했습니다. 일단 일어나요. 여기서 이러고 있어봤자 감기밖에 더 걸려요? 박진만이 멍한 눈으로 강다은을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나는 갈 데가 없어. 집도 차도 다 뺏겼단 말일세. 강다은이 박진만의 축 처진 어깨를 잡아 일으키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알아요. 그러니까 따라오라고요. 빚 받으러 온 거 아니니까 겁먹지 말고. 박진만이 비틀거리며 일어나 강다은의 어깨에 몸을 기댔습니다. 강다은은 빗속에서 박진만을 부축하며 묵묵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두 사람의 뒷모습 위로 세찬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달동네의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는 박진만의 숨소리가 거칠게 이어졌습니다. 비에 젖은 구두는 진흙투성이가 되었고 다리가 풀려 몇 번이나 주저앉을 뻔했죠. 앞서 걷던 강다은이 뒤를 돌아보며 퉁명스럽게 소리쳤습니다. 아저씨, 좀 빨리 좀 와요. 다 왔으니까 엄살 좀 그만 부리고요. 박진만이 가로등 기둥을 잡고 헐떡이며 대답했습니다. 자네는 젊어서 모르겠지만 내 나이가 되면 숨쉬기도 힘들어. 그리고 아저씨라니 내가 누군 줄 알고. 강다은이 코웃음을 치며 대문을 발로 차서 열었습니다. 누구긴요? 쫓겨난 할아버지죠. 잔말 말고 들어와요. 라면이라도 먹고 싶으면. 박진만이 입술을 삐죽이면서도 춥고 배고픈 나머지 강다은의 뒤를 따라 좁은 옥탑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곰팡이 냄새와 컵라면 냄새가 묘하게 섞여 있었어요. 박진만이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리고 말했습니다. 어우, 이게 무슨 냄새야? 사람이 이런 데서 어떻게 사나? 강다은이 젖은 수건을 박진만의 얼굴에 던지며 대꾸했습니다. 호텔 스위트룸 아니라서 죄송하게 됐네요. 닦고 저기 앉아나 있어요. 박진만이 투덜거리며 수건으로 얼굴을 닦다가 방 한쪽 벽면을 가리고 있던 낡은 커튼이 거치는 것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그곳에는 대성그룹의 조직도와 최 이사의 사진, 그리고 알 수 없는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힌 대형 화이트보드가 있었거든요. 박진만이 떨리는 손으로 화이트보드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게 다 뭔가? 자네 정체가 뭐야? 내 뒷조사라도 한 건가? 강다은이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털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뒷조사는 무슨? 다 제가 회사 다닐 때 모은 자료들이에요. 박진만이 눈을 크게 뜨고 강다은에게 다가갔습니다. 회사 다닐 때라니? 자니가 우리 회사 직원이었단 말이야? 청소부가 아니라? 강다은이 책상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씁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3년 전 재무팀 대리 강다은. 기억 안 나시죠? 하긴 회장님이 저 같은 말단 직원을 기억할 리가 있나? 박진만이 미간을 찌푸리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재무팀 강다은. 그러다 박진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과거 최 이사가 가져왔던 해고 결제 서류에 적혀 있던 이름이 스쳐 지나갔거든요. 박진만이 뒷걸음질 치며 더듬거렸습니다. 설마 그때 내부 고발하려다 잘린 그 직원? 꽃뱀이라고 소문나서 쫓겨난? 강다은이 주먹을 꽉 쥐며 박진만을 노려보았습니다. 꽃뱀이 아니라 최 이사가 비자금 만드는 걸 보고 감사팀에 신고했던 거예요. 근데 감사팀장이 최 이사 한패였고 회장님은 제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최 이사 말만 믿고 도장 찍으셨잖아요.
해고 통지서에 박진만이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무심코 처리했던 서류 한 장이 눈앞에 있는 젊은이의 인생을 망가뜨렸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왔죠. 박진만이 고개를 떨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네. 나는 정말 몰랐어. 그냥 시끄러운 일이니 빨리 처리하라고만. 강다은이 눈물을 글썽이며 소리쳤습니다. 몰랐으면 다해요? 저는 그 일로 업계에서 매장당해서 취직도 못하고 3년을 이 옥탑방에서 숨어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회장님이 그 인간한테 똑같이 당하는 꼴 보니까 참 속 시원하면서도 불쌍해서 못 봐주겠더라고요. 박진만이 무릎을 꿇고 바닥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내가 죄인일세. 내 눈이 멀어서 충신을 내치고 도둑놈을 키웠어. 자네를 볼 면목이 없네. 방 안에는 박진만의 흐느끼는 소리만 가득 찼습니다. 한참 뒤 강다은이 한숨을 내쉬며 컴퓨터 전원을 켰습니다. 울지 말고 이리 와서 이거나 봐요. 후회만 하고 있을 시간 없으니까. 박진만이 눈물을 훔치며 엉거주춤 일어나 모니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강다은이 마우스를 빠르게 움직이며 설명했습니다. 보세요. 최 이사가 빼돌린 회장님 돈, 지금 싱가포르 유령 회사 거쳐서 다시 들어오고 있어요. 이 자금으로 내일 주식 매수해서 회장 자리 굳히려는 거예요. 박진만이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감탄했습니다. 이걸 자니가 다 찾아낸 건가? 대단하구만. 우리 보안팀보다 훨씬 나아. 강다은이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보안팀? 그 사람들 뚫는 건 식은 죽 먹기죠. 제가 이래봬도 회계사 자격증에 해킹까지 독학한 사람이에요. 박진만이 강다은의 손을 덥석 잡으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강대리, 아니 강 선생님, 제발 나 좀 도와주게. 내 이 늙은 목숨 바쳐서라도 회사를 되찾고 싶어. 자네 능력이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강다은이 잡힌 손을 슬쩍 빼며 팔짱을 꼈습니다. 공짜로는 안 돼요. 저도 조건이 있어요. 박진만이 고개를 세차게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말만 하게. 내 재산 절반. 아니, 되찾으면 뭐든 다 주겠네. 강다은이 정색하며 박진만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말했습니다. 돈은 필요 없어요. 대신 약속하세요. 경영권 되찾으면 이번 일로 구조조정 당할 직원 5,000명. 한 명도 자르지 말고 전원 고용 승계한다고. 박진만이 예상치 못한 조건에 멍하니 강다은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에게 복수하거나 돈을 요구할 줄 알았는데 동료들을 살려달라는 말이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박진만의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습니다. 자네는 정말 바보로군. 자기를 내쫓은 회사를 위해 이렇게까지. 강다은이 냄비에 물을 올리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사가 좋은 게 아니라 거기 다니는 사람들이 불쌍해서 그래요. 가장들 잘리면 가족들은 어떡해요. 저처럼 옥탑방 살게 할 순 없잖아요. 박진만이 굳은 결의를 다지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알겠네. 내 이름 석자 걸고 맹세하지. 회사 되찾으면 자네 말대로 하겠네. 그리고 자네도 가장 좋은 자리로 복직시켜주겠어. 강다은이라면 봉지를 뜯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복직은 됐고 라면이나 드세요. 먹고 힘내야 싸우죠. 두 사람은 낡은 양은 밥상에 마주 앉아 김모락모락 나는 라면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박진만은 평생 먹어본 음식 중 가장 초라한 밥상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넘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이었습니다.
박진만이 강다은이 건네준 낡은 작업복과 캡모자를 눌러쓰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천하를 호령하던 회장님은 없고 영락없는 일용직 노동자의 모습이 있었죠. 박진만이 어색한 듯 옷매무새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이거 영 폼이 안 나는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강다은이 박진만의 등짝을 찰싹 때리며 말했습니다. 배가 불렀네요. 지금 얼굴 팔리면 바로 잡혀가요. 가서 옛날 비서실장 만나서 내부 분위기 좀 보고 오세요. 절대 들키지 말고요. 박진만이 맞은 등을 문지르며 투덜거렸습니다. 아니, 그래도 회장 몸에 손을 대다니. 알겠네, 다녀옴세. 박진만이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강다은은 한숨을 돌릴 새도 없이 자신의 청소 도구함을 챙겼습니다. 낡은 청소복으로 갈아입은 강다은이 비장한 표정으로 옥탑방 창문 너머 멀리 보이는 대성그룹 본사 건물을 노려보았습니다. 기다려라, 최 이사. 내 놈이 숨겨둔 장부, 내가 오늘 끝장을 봐줄 테니까. 강다은이 가방에 소형 노트북과 USB를 챙겨 넣고 신발끈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이제 호랑이 굴로 다시 들어갈 시간이었습니다. 강다은이 문을 잠그고 계단을 내려가는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3년 전 쫓겨나던 날의 억울함이 아닌 사냥감을 노리는 매서움으로 빛나고 있었죠. 며칠 뒤 옥탑방 책상 위에 놓인 대포폰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강다은이 재빨리 이어폰을 귀에 꽂고 키보드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신호 잡혔어요. 최 이사 집무실이에요. 박진만이 긴장된 얼굴로 강다은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지직거리는 잡음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예, 김 대표님. 네, 오늘 밤입니다. 자금은 다 현금화해뒀고요. 네, 비행기만 뜨면 끝입니다. 흐흐흐. 박진만이 주먹으로 책상을 쾅 내려치며 소리쳤습니다. 저놈이 기어코 회사 돈을 들고 튀려는 거야. 강다은이 검지손가락을 입술에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쉿, 더 들어봐요. 장소가 어디래요? 이어폰 너머로 다시 최 이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인천항 삼부두 창고. 새벽 2시. 거기서 물건 싣고 바로 공항으로 뜹니다. 보안은 걱정 마시고요. 통화가 끊기자 강다은이 헤드셋을 벗으며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밤이에요. 비자금을 현금으로 바꿔서 해외로 빼돌릴 생각인가 봐요. 박진만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외투를 챙겼습니다. 당장 검찰에 신고해야 해. 내가 가서 증언하면. 강다은이 박진만의 옷자락을 잡아당겨 앉히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지금 검찰청장도 최 이사한테 뇌물 먹은 거 확인했어요. 신고해봤자 회장님만 잡혀가요. 박진만이 털썩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럼 어떡하나? 저 돈이 나가면 회사는 껍데기만 남는데. 강다은이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법으로 안 되면 여론으로 때려잡아야죠. 박진만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여론? 그게 무슨 소린가? 강다은이 모니터 화면을 전환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회사 서버 해킹해서 최 이사 갑질 영상 다 빼놨거든요. 직원들한테 재떨이 던지는 거, 비서 성추행하는 거. 이거 지금 터뜨리면 오늘 밤 공항 가기도 전에 발 묶일 거예요. 강다은의 손가락이 춤추듯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습니다. 엔터키를 누르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대성그룹 최 이사의 충격 실태라는 제목의 영상이 각종 커뮤니티와 SNS에 업로드되었습니다. 박진만이 화면을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걸로 될까?
저놈은 낯짝이 두꺼워서 눈 하나 깜짝 안 할 텐데. 강다은이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네티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시죠? 10분만 기다려보세요. 과연 10분도 지나지 않아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1위에 대성그룹 최 이사가 올랐고 댓글창에는 분노한 네티즌들의 반응이 도배되었습니다. 박진만이 입을 다물지 못하고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세상에. 벌써 10만 명이 봤어? 대단하구만. 강다은이 턱을 괴고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정도면 청와대 청원 게시판도 난리 날걸요. 출국 금지 요청 빗발칠 테니까 오늘 밤에 맘 놓고 튀진 못할 거예요. 박진만이 강다은의 어깨를 두드리며 감탄했습니다. 자네 정말 천재로군. 내가 옛날 방식만 고집하다 망한 이유를 알겠어. 그날 밤 늦은 시각, 밖에는 추적추적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강다은이 감기 기운이 있는지 연신 기침을 하며 담요를 뒤집어 쓰고 있었어요. 콜록, 콜록. 아우 머리야. 박진만이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더니 쟁반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이거 좀 먹어보게. 죽을 좀 끓여봤는데. 쟁반 위에는 허여멀건 죽 한 그릇과 간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강다은이 코를 킁킁거리며 물었습니다. 회장님이 죽을 다 끓일 줄 아세요? 라면도 못 끓이시더니. 박진만이 쑥스러운 듯 뒷머리를 극적이며 대답했습니다. 옛날에 우리 딸 아플 때 한번 해보고 처음이야. 맛은 장담 못하네. 강다은이 숟가락을 들고 한 입 떠먹어 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짜요. 간장을 얼마나 넣은 거예요? 박진만이 당황하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많이 안 넣었는데. 물 좀 더 부을까? 강다은이 고개를 저으며 죽그릇을 비웠습니다. 됐어요. 먹을 만해요. 따뜻하네요. 강다은은 뜨끈한 죽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자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이 녹는 것 같았습니다. 고아로 자라 아플 때마다 혼자 끙끙 앓았던 기억이 스쳐 지나가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박진만이 강다은의 낡아 빠진 구두가 현관에 놓인 것을 보고 혀를 찼습니다. 저 구두 굽이 다 달았더구먼. 나중에 회사 찾으면 내가 백화점 가서 제일 비싼 구두로 한 켤레 사주지. 강다은이 코를 훌쩍이며 대꾸했습니다. 비싼 거 필요 없어요. 그냥 튼튼한 운동화나 하나 사줘요. 박진만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강다은의 머리를 쓰다듬으려다 멈칫했습니다. 그래, 운동하든 뭐든 다 사주지. 그러니까 아프지 마. 자니가 내 유일한 희망이야. 강다은이 짐짓퉁명스럽게 말했지만 얼굴에는 옅은 홍조가 돌았습니다. 알았으니까 가서 주무세요. 저도 좀 자야 내일 또 싸우죠. 그때였습니다. 강다은의 모니터에서 날카로운 경고음이 삐하고 울렸습니다. 화면에 붉은색 경고창이 뜨며 지도가 확대되었죠. 강다은이 화들짝 놀라며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이거 뭐야? IP 추적? 박진만이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누가 우릴 찾은 건가? 강다은이 창백해진 얼굴로 키보드를 두드리며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최 이사놈들이에요. 사설업체 써서 여기 위치 알아냈어요. 벌써 이 동네 입구까지 들어왔다고요. 박진만이 벌벌 떨며 창문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골목길 어귀에 검은 승합차 2대가 서고 덩치 큰 남자들이 쇠파이프를 들고 내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놈들 정말 왔어. 강다은이 외장하드를 거칠게 뽑아 가방에 쑤셔 넣으며 소리쳤습니다. 아저씨, 빨리 짐 챙겨요. 놈들 올라오기 전에 튀어야 해요.
박진만이 허둥지둥 옷을 챙겨 입는데 쿵쿵거리며 계단을 뛰어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다. 옥탑방. 문 부서. 강다은이 박진만의 손을 잡아 끌며 뒷문 쪽으로 밀었습니다. 이쪽이에요. 옆집 옥상으로 넘어가야 해요. 하지만 낡은 철문이 밖에서 쾅 하고 걷어차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박진만이 주변을 두리번거릴 새도 없이 문이 찌그러지며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진만이 빗자루를 집어들고 문 앞을 막아서며 비장하게 소리쳤습니다. 강대리, 자네 먼저 가게. 내가 막을 테니까 어서. 강다은이 발을 동동 구르며 외쳤습니다. 미쳤어요? 혼자서 어떻게 막아요? 같이 가야죠. 박진만이 뒤를 돌아보며 눈물을 글썽인 채 소리쳤습니다. 자네 잡히면 다 끝이야. 이 자료 들고 도망가. 어서. 문이 쾅 하고 열리며 깡패들이 들이닥치려는 찰나 강다은이 구석에 있던 소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누굴 두고 가요? 비켜요. 강다은이 안전핀을 뽑고 문 쪽을 향해 하얀 분말을 마구 뿌려댔습니다. 으악, 뭐야 이거. 앞이 안 보여. 깡패들이 기침을 하며 물러서는 틈을 타 강다은이 박진만의 손목을 낚아채고 깨진 창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뛰어요. 옥상 빨랫줄 타고 넘어가야 해요. 두 사람은 빗속의 옥상 난간을 위태롭게 넘으며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두 사람의 얼굴을 때렸지만 잡은 손은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새벽 재래시장 구석의 낡은 생선 창고 안입니다. 박진만이 젖은 상자를 깔고 앉아 다리를 부여잡고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내 다리. 아까 옥상에서 뛰어내릴 때 발목을 심하게 접질린 모양입니다. 강다은이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을 대충 쓸어 넘기며 박진만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디 봐요. 뼈가 부러진 건 아니죠? 강다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박진만의 부어오른 발목을 살폈습니다. 박진만이 식은땀을 흘리면서도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삐끗한 거야. 그나저나 자네는 안 다쳤나? 아까 유리창 깰 때 손을 본 것 같은데. 강다은이 자신의 손등에 난 상처를 등 뒤로 감추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제 걱정 말고 아저씨나 신경 쓰세요. 나이도 드신 분이 겁도 없이 깡패들한테 덤비긴 왜 덤벼요? 강다은이 입고 있던 티셔츠 끝자락을 북 찢어서 박진만의 발목을 단단히 동여매 주었습니다. 박진만이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딸도 살아있었으면 자네만 했을 거야. 아까 자니가 잡혀갈까봐 나도 모르게 눈이 뒤집히더구먼. 강다은의 손길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박진만의 발목 매듭을 지어주고는 고개를 돌리며 코를 훌쩍였습니다. 고마워요. 우리 아빠도 안 해준 걸 회장님이 해주시네. 박진만이 강다은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린 한 배를 탄 거야. 끝까지 같이 가야지. 잠시 정적이 흐르고 강다은이 가방에서 젖지 않은 노트북을 꺼내 켰습니다. 감동은 나중에 하고요. 이제 진짜 중요한 걸 찾아야 해요. 최 이사가 숨긴 진짜 장부 말이에요. 박진만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은행 금고에 있는 거 아니었나? 강다은이 이어폰을 끼고 녹음된 도청 파일을 재생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놈들이 대화하는 걸 들어보니 은행은 미끼였어요. 진짜는 회사 지하 벙커에 있대요. 박진만이 무릎을 치며 탄식했습니다. 지하 벙커? 맞다. 거길 생각 못했어. 내 아버지가 전쟁 나면 쓴다고 만들어둔 비밀 금고가 있었지. 강다은이 심각한 표정으로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문제는 거기 보안이 청와대 수준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같은 지명 수배자가 접근했다간 1분도 안 돼서 체포돼요. 박진만이 한숨을 푹 쉬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럼 방법이 없는 건가? 눈앞에 증거를 두고도 못 잡다니. 강다은이 입술을 깨물며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리더니 결심한 듯 박진만을 쳐다보았습니다.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블랙아웃 작전. 박진만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되물었습니다. 블랙아웃? 정전 말인가? 강다은이 비장한 눈빛으로 설명했습니다. 네. 제가 메인 서버를 해킹해서 회사 전체 전력을 끊어버릴 거예요. 비상전력이 가동되기까지 딱 3분이 걸려요. 그 시간 동안 모든 보안 시스템이랑 CCTV가 먹통이 될 거예요. 박진만이 침을 꿀꺽 삼키며 물었습니다. 3분. 그 시간 안에 벙커까지 가서 장부를 꺼내올 수 있겠나? 강다은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못 가요. 다리도 짧고 길도 모르니까. 회장님이 가셔야죠. 그 건물 지리는 회장님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박진만이 자신의 퉁퉁 부은 발목을 내려다보며 망설였습니다. 이 다리로 뛸 수 있을까? 강다은이 박진만의 손을 꽉 잡으며 힘주어 말했습니다. 뛰어야 해요. 아니, 기어서라도 가야 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요. 박진만이 강다은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래, 해보자고. 내 회사, 내 손으로 되찾아오겠어. 몇 시간 뒤 대성그룹 본사 지하주차장 구석. 청소 용역 트럭 짐칸에 숨어있던 박진만이 조용히 내려왔습니다. 손목시계를 보니 약속한 시간까지 10초가 남았습니다. 박진만이 마른 침을 삼키며 카운트다운을 셌습니다. 5, 4, 3, 2, 1. 팟! 하는 소리와 함께 지하 주차장의 모든 조명이 동시에 꺼지고 암흑천지가 되었습니다. 경비실 쪽에서 당황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야? 왜 갑자기 불이 나가? 발전기 돌려. 박진만이 입에 작은 손전등을 물고 어둠 속을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절뚝거리는 다리가 비명을 질렀지만 박진만은 이를 악물고 통증을 참아냈습니다.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미로 같은 복도를 지나 지하 3층 벙커 입구에 도착한 박진만은 철문을 온몸으로 밀어 열었습니다. 녹슨 경첩 소리가 찢어질 듯 울렸지만 다행히 경보음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눈앞에 육중한 구형 금고가 나타났습니다. 박진만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다이얼을 잡았습니다. 비밀번호가 뭐였지? 너무 긴장한 탓에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멀리서 웅웅거리는 비상 발전기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박진만이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으며 기억을 쥐어짜냈습니다. 제발 생각나야 해. 아버지. 그때 문득 10년 전 죽은 딸의 생일이 떠올랐습니다. 아빠, 내 생일 비밀번호로 해두면 절대 안 까먹을 거지? 박진만이 울먹이며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0, 9, 2, 5. 딸의 생일인 9월 25일. 철컥 하고 묵직한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박진만이 환호성을 지를 틈도 없이 금고 안으로 손을 뻗어 두꺼운 장부 2권과 USB를 움켜쥐었습니다. 찾았다. 찾았어. 그 순간 윙하는 사이렌 소리와 함께 복도의 비상등이 붉게 켜졌습니다. 거기 누구야? 지하 3층의 침입자 발생. 보안 요원들의 발소리가 계단을 타고 쿵쿵 울려 퍼졌습니다. 박진만이 장부를 품에 안고 당황하여 두리번거릴 때 귀에 꽂은 인이어에서 강다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정문은 막혔어요.
화물 승강기 통로로 뛰세요. 제가 그쪽 문만 열어놨어요. 박진만이 소리쳤습니다. 알겠네. 지금 가는 중이야. 박진만이 절뚝이며 화물 승강기 쪽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뒤에서 보안 요원들이 거기서 라고 소리치며 쫓아왔지만 박진만은 닫히는 승강기 문 사이 간신히 몸을 던져 넣었습니다. 잠시 후 회사 뒷골목. 강다은이 낡은 오토바이 시동을 걸어놓고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발 좀 나오세요. 그때 뒷문이 벌컥 열리며 박진만이 튀어나왔습니다. 온몸이 먼지 투성이의 땀범벅이었지만 품에는 장부를 목숨처럼 끌어안고 있었죠. 강다은이 소리쳤습니다. 타요. 빨리요. 박진만이 오토바이 뒷좌석에 올라타자마자 강다은이 엑셀을 힘껏 당겼습니다. 부항하는 굉음과 함께 오토바이가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뒤늦게 쫓아온 보안 요원들이 씩씩거리며 욕설을 퍼부었지만 두 사람은 이미 바람처럼 사라진 뒤였습니다. 한강 둔치, 다리 밑. 안전한 곳에 도착한 두 사람은 오토바이를 세우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박진만이 품에서 장부를 꺼내 강다은에게 흔들어 보이며 어린아이처럼 웃었습니다. 봤나? 내가 해냈어. 이거면 그놈들 다 감방 보낼 수 있지? 강다은이 장부를 받아 내용을 훑어보더니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요. 이거 진짜예요. 최 이사가 횡령한 내역이랑 차명 계좌 다 적혀 있어요. 이제 우린 이긴 거예요. 박진만이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소리쳤습니다. 아싸, 다 죽었어. 우리 딸이 날 도운 거야. 강다은도 기쁜 마음에 박진만을 와락 껴안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 회장님. 진짜 멋있었어요. 박진만이 쑥스러운 듯 강다은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다 자네 덕분이지. 자네 아니었으면 엄두도 못 냈을 거야. 그런데 박진만의 어깨에 기대어 있던 강다은의 몸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박진만이 이상함을 느끼고 강다은을 떼어냈습니다. 강대리, 왜 그래? 어디 아픈가? 강다은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창백했고 코에서는 검붉은 피가 주르륵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박진만이 기겁하며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강다은의 코를 막았습니다. 코피가 안 멈추잖아. 자네 괜찮은 거야? 강다은이 힘없이 고개를 저으며 웅얼거렸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조금만 쉬면 돼요. 하지만 강다은의 눈동자는 이미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고 다리는 힘없이 풀려 휘청거렸습니다. 박진만이 쓰러지려는 강다은을 부축하며 소리쳤습니다. 정신 차려. 강다은, 눈 감지 마. 이봐. 강다은이 희미하게 웃으며 박진만의 옷소매를 잡았습니다. 내일 주주총회 꼭 가야 해요. 아저씨. 그 말을 끝으로 강다은의 고개가 힘없이 떨구어졌습니다. 박진만의 절규가 한강의 물소리에 묻혀 퍼져나갔습니다. 다은아, 안 돼. 제발 눈 좀 떠봐. 어둠이 짙게 깔린 강가에서 승리의 기쁨은 순식간에 절망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대성그룹 본사 대강당, 주주총회장은 그야말로 폭풍전야 같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단상 위에 선 최 이사가 마이크를 잡고 뻔뻔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박진만 전 회장의 방만 경영으로 우리 회사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제 제가 새로운 리더십으로 대성그룹을 글로벌 기업으로 다시 세우겠습니다. 객석에 앉은 주주들이 웅성거렸지만 곳곳에 배치된 험상궂은 사설 경호원들의 눈치를 보며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죠.
최 이사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의사봉을 들었습니다. 그럼 신임 회장 선임 안건을 통과시키겠습니다. 이해 없으시죠? 최 이사가 의사봉을 내리치려는 순간 쾅 하는 굉음과 함께 회의장 뒷문이 박살나듯 열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뒤쪽으로 쏠린 가운데 흑투성이가 된 박진만이 절뚝거리며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창백한 얼굴의 강다은이 노트북 가방을 메고 비장하게 따르고 있었죠. 박진만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그 의사봉 내려놓으시지. 최 이사가 의사봉을 허공에 든 채 굳어버렸다가 이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 지명 수배자가 제 발로 찾아왔군. 다들 뭐합니까? 저 범죄자 당장 끌어내세요. 경호원들이 몽둥이를 꺼내들고 박진만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주주들이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때 강다은이 품에서 무선 마이크를 꺼내들고 스피커가 터질 듯 소리쳤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회장님 몸에 손 떼면 당신들 전부 공범으로 감옥 갈 줄 아세요. 경호원들이 멈칫하는 사이 박진만이 단상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최 이사가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습니다. 웃기지 마. 횡령범 주제에 여기가 어디라고. 경찰 불러. 당장. 박진만이 단상 바로 아래까지 다가와 최 이사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누가 횡령범인지 지금부터 똑똑히 보여주지. 박진만이 강다은에게 눈짓을 보내자 강다은이 재빨리 회의장 메인 시스템 제어반으로 달려갔습니다. 보안 요원이 막으려 했지만 강다은이 화려한 손놀림으로 케이블을 연결하자 대형 스크린의 화면이 지직거리며 바뀌었습니다. 화면에는 최 이사 비자금 비밀 장부라는 붉은 글씨와 함께 복잡한 계좌 내역과 횡령 금액이 실시간으로 스크롤되어 올라갔습니다. 장내가 발칵 뒤집히며 주주들의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저게 뭐야? 페이퍼 컴퍼니? 500억? 세상에 배당금이 다 저리로 샜던 거야? 최 이사가 사색이 되어 스크린을 가리키며 고래고래 소리 질렀습니다. 꺼? 당장 저거 안 꺼? 저거 다 조작이야. 저 계집애가 만든 가짜라고. 강다은이 키보드를 탁 치며 마이크에 대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조작? 그럼 이 목소리도 조작인지 들어보시죠. 스피커를 통해 최 이사의 육성이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에 박 회장만 담그면 회사는 껍데기만 남겨서 팔아치우면 돼. 뒷돈 챙긴 걸로 비행기나 띄워. 녹음 파일이 재생되자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주주들이 물병과 팸플릿을 단상 위로 집어던지며 욕설을 퍼부었죠. 저런 사기꾼 놈. 내 돈 내놔. 박 회장 쫓아내고 회사를 팔아먹으려고 해? 죽일 놈. 최 이사가 날아오는 물병을 피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야. 이거 음모야. 함정이라고. 박진만이 단상 위로 뛰어 올라가 최 이사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들었나? 이게 주주들의 목소리다. 내 놈이 망친 회사를 내가 다시 살리러 왔다. 최 이사가 박진만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치려 했지만 어느새 출동한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최 이사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수사관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말했습니다. 최영수 씨, 당신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및 살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최 이사가 끌려나가며 박진만을 향해 악을 썼습니다. 박진만, 네가 이길 것 같아? 두고 봐. 내가 가만 안 둬. 박진만이 끌려가는 최 이사의 뒷모습을 보며 옷매무새를 다듬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고 박진만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주주 여러분,
그리고 직원 여러분, 못난 회장이 잠시 자리를 비워서 죄송합니다. 객석에서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이어 우레와 같은 함성과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박 회장님, 믿고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오셔서 다행입니다. 박진만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 일로 상처받은 직원들 단 한 명도 해고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도와준 이 젊은 친구와 함께 가장 투명하고 정직한 회사로 다시 만들겠습니다. 박진만이 제어반 쪽에 서 있는 강다은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강다은이 힘겨운 미소를 지으며 박진만에게 엄지를 치켜세워 보였죠. 모든 것이 완벽한 해피엔딩처럼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강다은의 몸이 휘청거리더니 중심을 잃고 스르르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박진만이 비명을 지르며 단상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강대리, 다은아. 회의장은 순식간에 승리의 환호성에서 공포의 비명으로 바뀌었습니다. 박진만이 쓰러진 강다은을 안아 일으켰지만 그녀의 고개는 힘없이 뒤로 젖혀졌고 코와 귀에서 검붉은 피가 쏟아져 나오고 있었어요. 박진만이 강다은의 뺨을 때리며 울부짖었습니다. 눈 떠. 자지마. 안 돼. 제발. 강다은의 감긴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구급차. 빨리 구급차 불러. 잠시 후 병원 응급실.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이동식 침대가 다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의료진들이 강다은에게 달라붙어 심폐소생술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코드 블루. 바이탈 떨어집니다. 삽관 준비해. 박진만이 피가 묻은 와이셔츠 차림으로 침대를 따라 달리며 의사의 가운을 잡고 애원했습니다. 선생님, 살려주세요. 제 딸 같은 아이입니다. 제발요. 의사가 박진만을 밀쳐내며 소리쳤습니다. 보호자분은 밖에서 대기하세요. 지금 위독합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고 수술 중 램프에 붉은 불이 들어왔습니다. 박진만이 차가운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으며 오열했습니다. 나 때문에 그깟 회사 살리겠다고 내가 저 어린 것을 죽음으로 몰았어. 으앙. 몇 시간이 억겁처럼 흐르고 수술실 문이 열리며 신경외과 과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박진만이 벌떡 일어나 의사에게 달려갔습니다. 선생님, 다은이 괜찮습니까? 의사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박진만이 뒷걸음질 치며 부정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준비라뇨? 의사가 차트를 넘기며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뇌동맥류가 파열됐는데 출혈 위치가 뇌간이라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과로와 스트레스로 혈관 상태가 최악입니다. 지금으로선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듭니다. 박진만이 의사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절규했습니다. 살려내. 당신 의사잖아.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살려내라고. 내 전 재산 다 줄 테니까. 의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박진만의 손을 풀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건 돈 문제가 아닙니다. 현대의학으로는 불가능해요. 국내엔 이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없습니다. 박진만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의사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빌었습니다. 제발,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발 알려만 주세요. 의사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유일한 희망이 딱 하나 있긴 합니다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박진만이 고개를 번쩍 들고 눈을 번뜩이며 물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말만 하세요. 지옥 끝까지 가서라도 해오겠습니다.
의사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미국 H병원의 제임스 킴 교수팀이 보유한 마이크로 로봇 수술뿐입니다. 하지만 그 병원은 의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박진만의 표정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 병원은 대성그룹과 특허 분쟁으로 원수지간이 된 경쟁사 글로벌 바이오의 자회사였으니까요. 박진만이 허공을 응시하며 넋이 나간 듯 중얼거렸습니다. 글로벌 바이오. 내 목숨줄을 쥔 게 그놈들이란 말인가. 수술실 문틈으로 보이는 강다은의 얼굴은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박진만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박진만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귀에 바짝 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신호음이 그의 심장을 옥죄는 것 같았죠. 여보세요? 김 대표님? 접니다. 박진만입니다. 상대방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박 회장님, 무슨 일로 전화를 다 주셨습니까? 소송 중에는 변호사를 통하기로 했을 텐데요. 박진만이 입술을 깨물며 비굴할 정도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염치 없는 줄 알지만 부탁 하나만 드리려고 전화했습니다. 제 직원이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백내 자회사인 H병원 수술팀이 꼭 필요합니다. 직원요? 아, 뉴스에 나온 그 내부 고발자 아가씨 말입니까? 박진만이 고개를 숙이며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 딸 같은 아이입니다. 김 대표님, 우리끼리 싸움은 나중에 하고 제발 사람 하나만 살려주십시오. 비용은 얼마가 들든 제가 다. 회장님,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시나 본데 우리 소송 규모가 3천억입니다. 적군 대장을 살려달라고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전화가 뚝 끊어지고 뚜뚜하는 허망한 신호음만 남았습니다. 박진만이 휴대전화를 벽에 던지며 괴로워했습니다. 이런 나쁜 놈들, 사람 목숨을 가지고 장난을 쳐?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말끔한 정장을 입은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글로벌 바이오의 법무팀장이었죠. 남자가 박진만에게 명함을 내밀며 깍듯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글로벌 바이오 법무팀장 강민수입니다. 대표님 지시로 왔습니다. 박진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남자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김 대표가 마음을 바꾼 겁니까? 수술팀 보내준답니까? 남자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이 계약서에 서명하시면 지금 당장 전용기를 띄우시겠답니다. 박진만이 서류를 낚아채듯 받아들고 내용을 훑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장을 넘길수록 그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남자가 안경을 고쳤으며 냉정하게 설명했습니다. 대성그룹이 보유한 바이오 신약 특허권 양도 그리고 경영권 포기 각서입니다. 이 정도는 주셔야 저희 주주들도 납득하지 않겠습니까? 박진만이 계약서를 구겨버리며 소리쳤습니다. 미친 소리. 우리 회사가 30년을 공들인 기술이야. 이걸 공짜로 먹겠다고? 차라리 내 심장을 달라고 해. 남자가 시계를 보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선택은 회장님 몫입니다. 환자분 골든타임이 24시간도 안 남았다고 들었는데요. 박진만이 주먹을 부들부들 떨며 남자를 노려보았습니다. 나가.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남자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생각 바뀌시면 연락 주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병실에 홀로 남은 박진만이 강다은의 침대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산소호흡기를 쓴 강다은의 가슴은 미미하게 오르내리고 있었고 모니터의 심박수는
위태롭게 깜빡이고 있었죠. 박진만이 강다은의 차가운 손을 잡고 흐느꼈습니다. 다은아, 아저씨가 어떡하면 좋니? 회사를 넘기면 껍데기만 남는데 널 살리자고 수천 명 밥줄을 끊을 수도 없고. 박진만의 시선이 강다은의 머리맡에 놓인 낡은 다이어리에 머물렀습니다. 가죽이 다해진 다이어리 표지에는 좋은 어른이 되고 싶다라는 문구가 삐뚤빼뚤하게 적혀 있었어요. 박진만이 홀린 듯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오늘 회장님이 라면을 끓여주셨다. 맛은 없었지만 아빠가 끓여준 것 같아서 눈물이 났다. 나도 회장님처럼 누군가를 지켜주는 좋은 어른이 되고 싶다. 박진만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져 다이어리를 적셨습니다. 바보 같은 녀석? 나 같은 게 뭐라고. 그때 박진만의 뇌리에 1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국 유학 중 교통사고를 당했던 딸이 수술실 앞에서 자신을 찾으며 울부짖었다는 이야기를 나중에야 들었었죠. 그때 자신은 중요한 바이어와 미팅 중이라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아니야. 2번은 안 돼. 내 딸을 또 돈 때문에 보낼 순 없어. 박진만이 눈물을 닦고 결연한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망설이는 폐잔병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박진만이 병실 밖을 지키던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김 실장, 지금 당장 이 사진 전원 소집해. 병원 회의실로 오라고 해. 비서실장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지금 시간이 늦었습니다. 그리고 안건이 뭡니까? 박진만이 비서실장의 어깨를 꽉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건은 대성그룹 매각이다. 토 달지 말고 당장 불러. 1시간 뒤 병원 지하 세미나실. 잠옷바람으로 불려나온 이사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매각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요? 회장님이 충격으로 어떻게 되신 거 아니야? 문이 열리고 박진만이 들어오자 장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박진만이 상석에 앉아 글로벌 바이오와의 계약서를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다들 읽어보시오. 오늘부로 우리 회사의 모든 특허권과 경영권을 글로벌 바이오에 넘깁니다. 이사들이 계약서를 돌려보더니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이건 미친 짓입니다. 특허권을 넘기면 우리 회사는 시체나 다름없습니다. 고작 직원 1명 살리겠다고 회사를 파십니까? 주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한올로 이사가 책상을 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박 회장, 자네 정신 나갔나? 평생 일군 회사를 적군한테 갖다 바쳐? 내가 있는 한 절대 승인 못해. 박진만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이사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여러분, 회사가 뭡니까? 돈 버는 기계입니까? 좌중이 박진만의 기세에 눌려 침묵했습니다. 박진만이 떨리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돈이 최고인 줄 알고 가족도 버리고 친구도 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은 게 뭡니까? 차가운 돈방석과 외로움뿐이더군요. 원로 이사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감성팔이 하지 마시오. 경영은 냉정한 거요. 박진만이 탁자를 쾅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냉정? 그 냉정한 경영 때문에 사람이 죽어갑니다. 저 아이는 자기 목숨 걸고 우리 회사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저 아이 하나 못 살린다면 그딴 회사가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이사들이 박진만의 섯을 펄언 일갈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진만이 품 안에서 자신의 인감도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제 지분 전량을 담보로 내놓겠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제가 책임집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지금 나가시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박진만의 진심이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처절한 부성애가 그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움직인 것이죠. 비서실장이 눈시울을 붉히며 펜을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후회 안 하시겠습니까? 박진만이 펜을 받아들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내 딸은 세상에 하나뿐이잖아. 박진만이 계약서 서명란에 펜을 가져다 댔습니다. 펜촉이 종이에 닿는 순간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공든 탑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지만 박진만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습니다. 다은아, 조금만 기다려라. 아빠가 간다. 박진만이 거침없이 이름을 써내려갔습니다. 진, 마지막 획을 긋는 순간 병원 복도에서 다급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코드 블루, 코드 블루. 세민하실 쪽 의료진 빨리 오세요. 박진만이 펜을 떨어뜨리며 자리에서 튀어나갔습니다. 다은아. 비서실장이 계약서를 챙겨들고 박진만의 뒤를 따랐습니다. 복도를 달리는 박진만의 귓가에 삐하는 심정지 경고음이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비켜요. 비키세요. 전기 충격기 준비해. 중환자실 안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가 삐하고 길게 울리며 붉은 선을 그렸고 의료진들이 강다은의 가슴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었죠. 박진만이 문을 박차고 들어오려다 간호사들에게 제지당했습니다. 다은아, 안 돼. 가지마. 박진만이 울부짖으며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다시 귀에 댔습니다. 손이 어찌나 떨리는지 전화기를 2번이나 떨어뜨릴 뻔했죠. 여보세요. 강 팀장. 서명했어. 내가 다 서명했다고. 지금 당장 의료팀 출발시키라고 해. 수화기 너머로 글로벌 바이오 법무팀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회장님. 확인했습니다. 지금 막 전용기가 이륙했습니다. 공항에 앰뷸런스 대기시켜뒀습니다. 박진만이 전화를 끊지도 않고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조금만 버텨다오. 제발. 그 시각 대한민국 전역이 뉴스 속보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거리의 전광판과 식당의 TV마다 박진만 회장의 결단이라는 헤드셋이 붉게 떠 있었죠. 아나운서가 흥분된 목소리로 뉴스를 전했습니다. 속보입니다. 대성그룹 박진만 회장이 말기 암 투병 중인 직원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경영권과 지분 전량을 경쟁사에 넘기기로 합의했습니다. 단 한 명의 생명을 위해 10조 원에 달하는 회사를 포기한 것입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던 시민들이 수저를 놓고 탄성을 질렀습니다. 와, 세상에 저런 회장님이 어딨어? 직원 살리겠다고 회사를 팔았다고? 진짜야?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는 그야말로 폭발했습니다. 갓진만 참어른이라는 검색어가 실시간 1위를 장악했고 대성그룹 본사와 병원 앞에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촛불을 들고 강다은의 쾌유를 비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몇 시간 뒤 인천공항 활주로 굉음과 함께 미국 국기가 그려진 전용기가 착륙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자마자 푸른 수술복을 입은 외국인 의료진들이 뛰어내려왔죠. 활주로에는 경찰차 5대가 경광등을 번쩍이며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경찰 특공대장이 무전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지금부터 병원까지 논스톱으로 호송한다. 신호 다 통제해. 의료진을 태운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공항을 빠져나가자 경찰차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마치 대통령 행렬을 방불케 하는 장관이었죠. 고속도로의 차들이 홍해처럼 갈라지며 길을 터주었고 시민들은 창문을 내리고 구급차를 향해 손을 흔들며 응원했습니다. 힘내라.
꼭 살려내라. 병원 수술실 앞 복도. 박진만이 벽에 기대어 초점 없는 눈으로 수술실 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미 수술이 시작된 지 10시간이 훌쩍 넘어가고 있었죠. 박진만의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고 셔츠는 땀과 눈물로 얼룩져 엉망이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들려왔습니다. 말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수행 비서들을 대동하고 걸어오고 있었죠. 대성그룹의 라이벌이자 이번 계약의 당사자인 글로벌 바이오의 김 대표였습니다. 박진만이 힘겹게 고개를 들어 김 대표를 바라보았습니다. 김 대표, 여긴 웬일인가? 계약서 가지러 왔나? 김 대표가 박진만의 옆자리에 털썩 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 회장, 당신 때문에 내가 아주 나쁜 놈이 됐어. 박진만이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자니가 나쁜 놈인 게 하루 이틀인가. 약속대로 회사는 넘길 테니 걱정 마. 김 대표가 품 안에서 박진만이 서명했던 계약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박진만이 보는 앞에서 계약서를 반으로 찍 찢어버렸습니다. 박진만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인가? 지금 계약 파기하겠다는 거야? 우리 다은이 수술은? 김 대표가 찢어진 종이 조각을 쓰레기통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수술은 계속합니다. 하지만 회사는 안 받겠습니다. 박진만이 멍하니 김 대표를 쳐다보았습니다. 뭐라고? 3천억짜리 소송도 특허권도 다 포기하겠다는 건가? 김 대표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쑥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병원 오는 길에 촛불 든 사람들 봤어? 당신 지금 국민 영웅이야. 내가 그 회사 꿀꺽했다간 전 국민한테 돌맞아서 우리 회사까지 망하게 생겼어. 김 대표가 가방에서 새로운 서류를 꺼내 박진만에게 내밀었습니다. 인수합병 말고 기술 제휴 파트너십으로 갑시다. 특허는 공유하고 수익은 반반. 이 정도면 나도 주주들한테 면목은 서니까. 박진만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고 김 대표를 보며 물었습니다. 진심인가? 나중에 딴소리하기 없네. 김 대표가 박진만의 어깨를 툭 치며 웃었습니다. 당신이 이겼어. 돈보다 무서운 게 사람 마음이라는 거 이번에 제대로 배웠네. 그러니까 그 아가씨 반드시 살려내. 박진만이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그때 수술실 위에 붉은 램프가 꺼졌습니다. 박진만과 김 대표가 동시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땀범벅이 된 외국인 집도의와 통역사가 걸어 나왔습니다. 박진만이 다리가 풀려 비틀거리며 의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결과가 어떻습니까?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활짝 웃었습니다. 통역사가 그 말을 받아 전했습니다. 기적입니다, 회장님. 뇌혈관이 터지기 직전에 잡았습니다. 수술은 아주 성공적입니다. 박진만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며 바닥을 치고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도에서 대기하던 비서실장과 직원들이 서로 얼싸안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만세, 살았다. 김 대표도 슬그머니 눈가를 훔치며 박진만의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거봐, 산다고 했잖아. 축하하네, 박 회장. 일주일 뒤 대성그룹 병원 BVIP 병실. 창가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뗀 강다은이 하얀 시트 위에 깊이 잠들어 있었죠. 박진만이 침대 옆 의자에 앉아 강다은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주일 내내 면도도 하지 않은 까칠한 얼굴로 혹시라도 강다은이 깰까봐
숨소리조차 조심하고 있었어요. 그때 강다은의 손가락이 움찔하고 움직였습니다. 박진만이 화들짝 놀라며 강다은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다은아, 내 말 들리니? 강다은의 속눈썹이 파르르 떨리더니 천천히 눈이 떠졌습니다. 눈부신 햇살에 잠시 찡그리던 강다은의 눈동자가 박진만을 향했습니다. 박진만이 감격에 겨워 목이 메인 소리로 불렀습니다. 다은아, 나 누군지 알아보겠어? 강다은이 마른 입술을 달싹이며 힘겹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맞아. 씨? 박진만이 강다은의 손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나다. 아저씨다. 고맙다. 살아줘서 정말 고맙다. 강다은이 힘없는 손을 들어 박진만의 까칠한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왜 울어요? 못난이처럼. 박진만이 콧물을 훌쩍이며 웃었습니다. 그래, 나 못난이다. 네가 하도 안 일어나서 늙어버렸다. 강다은이 주변을 둘러보다가 벽걸이 TV에 나오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화면에는 대성그룹, 기적의 회생, 글로벌 바이오와 상생 협약 체결이라는 자막이 나오고 있었죠. 강다은이 놀란 눈으로 박진만을 쳐다보았습니다. 회장님, 저거 뭐예요? 회사 넘기신 거예요? 저 때문에? 박진만이 손사래를 치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아니야, 넘기긴 뭘 넘겨. 그냥 동업하기로 했어. 김 대표 그 양반이 나한테 쫄아서 꼬리를 내리더라고. 강다은이 눈에 눈물을 가득 담고 말했습니다. 거짓말. 제가 다 들었어요. 꿈속에서 회장님이 저 살리려고 다 포기한다고 소리치는 거. 박진만이 침대볼을 정리해주며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돈은 종이 쪼가리일 뿐이야. 너 없으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 내 딸 살리는데 그깟 회사가 대수야. 강다은이 흐르는 눈물을 닦지도 못하고 박진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보. 진짜 바보야. 박진만이 깎아놓은 사과 한 조각을 강다은의 입에 대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나 딸 바보 할란다. 그러니까 얼른 나와서 아빠랑 놀러 가자. 롯데월드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야지. 강다은이 사과를 오물거리며 울음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아빠. 처음으로 들어보는 아빠라는 말에 박진만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박진만이 강다은을 조심스럽게 안아주었습니다. 병실안은 두 사람의 온기로 가득 찼고 창밖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축복하듯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울의 한적한 주택가 골목, 오래된 2층 건물의 유리창 너머로 향긋한 커피 냄새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간판에는 대성 행복상담소 앤드 카페라는 소박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가게 안은 동네 어르신들과 영세 상인들로 북적이고 있었어요. 어이, 박 사장. 여기 커피가 왜 이렇게 쓴가? 사약이야? 백발의 할아버지가 인상을 쓰며 커피잔을 내려놓자 앞치마를 두른 박진만이 머쓱한 표정으로 달려왔습니다. 아이고, 김 영감님. 제가 원두를 좀 많이 넣었나 봅니다. 금방 다시 타드릴게요. 허허. 과거 수천 명의 직원을 호령하던 대성그룹 회장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고 실수투성이 초보 바리스타의 모습뿐이었죠. 박진만이 땀을 뻘뻘 흘리며 커피 머신과 씨름하고 있을 때 안쪽 상담실 문이 열리며 강다은이 나왔습니다. 세련된 정장 차림에 혈색이 도는 건강한 얼굴이 1년 전과는 딴판이었습니다. 강다은이 박진만의 등짝을 찰싹 때리며 잔소리를 퍼부었습니다. 아빠, 캠핑할 때 힘 너무 주지 말라고 했잖아요. 또 태워 먹었어? 박진만이 짐짓 엄살을 부리며
맞은 등을 문질렀습니다. 아야, 아픈데 살살 좀 해라. 회장 체면에 바리스타 하려니까 쉽지가 않네. 손님들이 와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박 사장님은 커피보다 경영 상담이나 해줘요. 그게 훨씬 나아. 강다은이 팔짱을 끼고 짐짓 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안 돼요. 은퇴하셨으면 기술을 배우셔야죠. 오늘 매출 목표 달성 못하면 저녁 반찬 김치밖에 없어요. 박진만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항변했습니다. 뭐, 김치? 오늘 고등어 조림 해준다며. 너 본부장 됐다고 아빠 너무 구박하는 거 아니냐? 강다은이 피식 웃으며 박진만의 앞치마 끈을 다시 묶어주었습니다. 농담이에요. 고등어 사놨으니까 얼른 일해요. 저녁에 맛있는 거 해줄게. 박진만의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역시 우리 딸밖에 없네. 알았다. 열심히 할게.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이 뜸해지자 두 사람은 가게 문에 잠시 외출 팻말을 걸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거리를 나란히 걷는 두 사람의 발걸음이 가벼웠죠. 강다은이 쇼핑백을 하나 건네며 말했습니다. 자, 이거 받아요. 박진만이 쇼핑백 안을 들여다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뭐야? 중절모잖아. 꽤 비싸 보이는데? 강다은이 쑥스러운 듯 딴청을 피우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다 세일하길래 샀어요. 아빠 머리숱도 좀 가릴 겸. 박진만이 모자를 써보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이리저리 살폈습니다. 허허, 이거 완전 신사인데? 역시 우리 딸 안목이 최고야. 박진만도 등 뒤에 숨겨두었던 쇼핑백을 강다은에게 내밀었습니다. 너도 이거 받아라. 1년 전에 약속했던 거다. 강다은이 쇼핑백을 열어보고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안에는 최고급 브랜드의 구두가 들어있었거든요. 1년 전 비오는 옥탑방에서 낡은 운동화를 신은 자신에게 박진만이 사주겠다고 했던 바로 그 구두였죠. 강다은이 눈시울을 붉히며 박진만을 쳐다보았습니다. 이걸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어요? 박진만이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내가 치매도 아니고 이제 그 구두 신고 좋은 곳만 다니라고 꽃길만 걷게 해준다며. 강다은이 콧등을 찡긋하며 웃었습니다. 아빠 때문에 못 살아. 고마워요. 진짜 예쁘다. 두 사람은 새 모자를 쓰고 새 구두를 신고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걸음이 향한 곳은 1년 전 두 사람이 도망치듯 숨어들었던 재래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쫓기는 도망자가 아니라 여유로운 나들이객이었죠. 시장 떡볶이집 아주머니가 두 사람을 알아보고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머, 박 회장님 아니세요? 따님이랑 또 오셨네. 박진만이 호탕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잘 지내셨죠? 우리 딸내미가 여기 떡볶이 먹고 싶다고 노래를 불러서 왔습니다. 아주머니가 떡볶이를 수북하게 담아주며 말했습니다. 보기 너무 좋아요. 진짜 부녀지간 같아. 따님이 아주 효녀야, 효녀. 박진만이 어묵 국물을 후루룩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제 보물단지입니다. 제가 업어 키웠다니까요. 강다은이 떡볶이를 먹다 말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업어 키우긴 누가 키워요. 제가 아빠 업고 뛰느라 허리 나갈 뻔했는데. 세 사람이 함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해질녘 두 사람은 한강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붉게 물드는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물 위로 윤슬이 반짝이고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죠. 박진만이 중절모를 고쳤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다은아, 행복하냐?
강다은이 박진만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대답했습니다. 네, 너무 행복해요. 아빠는요? 후회 안 해요? 그 큰 회사 포기한 거. 박진만이 고개를 저으며 강다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후회라니. 내 인생에서 제일 잘한 투자가 뭔지 아냐? 강다은이 고개를 들어 박진만을 쳐다보았습니다. 뭔데요? 바이오 주식? 박진만이 피식 웃으며 강다은의 코를 살짝 꼬집었습니다. 아니, 바로 너한테 투자한 거야. 너를 살린 거. 그게 내 인생 최고의 대박이지. 강다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치, 아빠도 참. 그때 박진만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대성그룹의 현직 CEO이자 파트너인 김 대표였죠. 박진만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 대표? 무슨 일인가? 주말인데. 박 회장님, 이번 신약 프로젝트 건으로 상의 드릴 게 있어서요. 혹시 시간 되십니까? 박진만이 강다은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안 되네. 나 지금 아주 중요한 스케줄 중이야. 예, 중요한 스케줄이요? 무슨? 박진만이 씩 웃으며 말을 잘랐습니다. 우리 딸이랑 데이트 중이라고. 방해하지 말고 월요일에 해. 끝내. 박진만이 전화를 뚝 끊고 휴대전화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강다은이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아빠, 그래도 김 대표님 전화인데 그렇게 끊어도 돼요? 박진만이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상관없어. 지금 나한테는 김 대표보다 대통령보다 네가 더 중요하니까. 강다은이 감동한 표정으로 박진만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아빠 최고. 사랑해요. 박진만이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하며 강다은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우리 딸.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한참 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도시에 하나둘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보다 더 따뜻하고 밝은 빛이 두 사람을 감싸고 있었죠. 박진만과 강다은이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꼭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지며 길게 늘어졌습니다. 따뜻하고 희망찬 음악과 함께 두 사람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밤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평생을 바쳐 일군 10조 원의 회사보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딸의 목숨을 선택한 박 회장의 결단. 누군가는 바보 같은 짓이라 손가락질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차가운 돈방석 위에서 고독하게 늙어가는 것보다 비록 작은 떡볶이 가게일지라도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웃을 수 있는 지금이 100배는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진정한 부자는 통장에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내 곁에 지키고 싶은 소중한 사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두 부녀가 보여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곁에도 힘들 때 우산을 씌워주고 기쁠 때 함께 웃어줄 소중한 인연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곁에 있는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